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6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6년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댓글은 잘 남기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대표님 덕분에 수익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직장인인데 하루에 1억 이상이 움직이는 게 좀 낯설고 무섭지만 대표님 아침 방송과 오후 웜의 신박 들으면서 멘탈 잡고 있어요. 3월 전쟁은 이벤트 드리븐이라 생각하고 버텼더니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고요. 6월 앞으로 나올 각종 지표들 그냥 덮고 넘겨도 될지, 워런 버핏처럼 각종 매크로 소음도 무시하고 가도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원주 할머니처럼 그냥 하이닉스 쭉 들고 오셨으면 크게 수익 난 것처럼 정말 내가 확신이 있는 종목이다 하면 굳이 사고 팔고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조금 더 아싸리하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70%는 장기 투자 가져가는 거고 30에서 50%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번에도 보면 어김없이 또 6월 달에 짧은 반짝 세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또 익숙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팔았는데 또 밑에 떨어졌을 때 잘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내가 연습 삼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총 100주 가지고 계시면 한 20주 정도, 30주, 한 10주 사고 팔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근데 해봤더니 한 1년, 2년 해봤더니 별 실익이 없다 하면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워런 버핏처럼 매크로 소음도 무시하고 가도 되는 종목만 워런 버핏은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에 휘청휘청하는 주식들, 그런 주식은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래서 소비재들, 코카콜라가 됐든 애플이 됐든 확실한 매크로 이슈에도 주가가 좀 흔들리긴 해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는 거에 확신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하시는데, 워런 버핏도 반도체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시클리컬 이게 변동성이 큰 기업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에 영향을 받는 주식 잘 안 하십니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크로 이슈나 이런 거에 영향을 잘 받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잘 받으니까 매크로 이슈가 좀 악화될 때 밑에서 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다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매매하는 그런 매매를 나는 잘할 자신이 있는가. 잘할 자신이 있으면. 저도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정감을 주셔서 편안합니다. 김복순님이셨고요. 월간 전망은 나의 희망이자 길잡이입니다. 없애시면 절대 안 됩니다요. 주식 매매 팁을 은근히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슬리 별주부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댓글이라도 달아주려고요. 우리 충청도 토끼님. 월간 전망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동성 많은 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기에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유튜브로 매일 봐서 편한 동네 형님이었는데 만나보면 CEO 느낌 나고 카리스마 뿜뿜입니다. 얼마 전에 왔다 가신 우리 지후 아테네 호님. 전무님의 선한 영향력을 깊이 감사하며 듣는 분들이 참 많은 것 아시지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그만둡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포항 출장 와서 형산강 산책길에서 워메신박 잘 듣고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변동성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탑엔더니 또 어느새 또 포항 출장 가셨군요. 제가 좋은 유튜브 많이 보고 공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최슬리 유튜브를 보고 한 단계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셨고요. 아침에 모닝브리프 퀄리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듣고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자신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날까지.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주식 반 정리하고 지난주 일임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20%인데도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댓글 답 달아주시는 솔티님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전무님 나오시는 방송뿐만 아니라 월간 전망도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스에는 꼭 올려주세요. 맞든 틀리든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게 더 많지만 들으면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웜의 소통 들으면 하루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고요. 오늘 웜의 신박 들으면서 러닝 5km 뛰셨다고요. 일석이조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오타와에 있어요. 월간 전망도 저는 많은 도움이 돼요. 결과보다는 전무님 생각의 흐름을 보고 많이 깨닫습니다. 개미인 저에게는 너무 고급 정보들입니다. 저는 미국의 덴버에 있습니다. 전무님 공부하셨던 DU 쪽에 있어서 저 혼자만의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누구시죠? WH님. 아이고 덴버에 계시군요. 조만간에 정말 덴버에 한번 올해도 한번 가볼까 하다가 작년에 못 갔었는데요. 정말 한번 날 잡아서 덴버 방문을 꼭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부르크에서 오래 살다가 라인강이 흐르는 마인츠에 이사와서 4년 되어 가네요. RSI 빅스가 25 이상 올라가면 조금씩 지수가 올라갈수록 매수 원칙을 정하고 투자. 세상 어떤 주식이 변동 없는 주식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한 사람들 다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데 수익만 난다면 주식이 너무 쉽겠죠. 수익만 나는 그런 투자는 누구나 하겠죠. 몇 년씩 공부도 하는데 전무님 이런 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하시는 대로 쭉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회수가 웜의 신박 같은 경우에도 10,000분 이상이 늘 보시잖아요. 그나마 볼거리가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10,000분 이상 되시고 어느덧 이제 소재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말씀드릴 노하우도 없고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제 웜의 신박의 조회수도 7,000, 6,000, 5,000, 4,000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페이드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무님께서 유튜브 하는 것에 대해 갈수록 회의감을 느끼실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랩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요.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1%가 났지만 빨리 현금을 모아서 랩을 추가로 가입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손해가 현저히 적거든요. 유튜브 꾸준히 해주세요. 제발 하셨습니다. 네. 우리 채밀턴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우리 채슬리 TV를 보시면서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팀 채슬리는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 많은 채밀턴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모닝 브리프도 보시고 주말에 별주부전도 보시고 웜의 신박도 보시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월간 전망 잘 듣고 있는데요. 안 하실까 하시는 말씀에 속상합니다. 전무님께서 이렇게 기부를 국민들에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홀짝 게임 같은 주식시장. 저는 원래 출렁다리 같은 것도 못 건드는 겁쟁이인데 오늘은 전무님과 채슬님 믿고 편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한테 이등병 계급장 달아주고 왔습니다. 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웜의 신박을 통해 저희한테 브리핑 해 주시기도 하지만 전무님도 복습하고 시장을 한 번 더 보는 시간이 되어 그 꾸준함이 좋은 폼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비결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든 안 하든 그래도 항상 신문을 체크하는, 신문을 읽는 그 즐거움이 있어서 주말에도 주말 에디션 이렇게 신문 나오면 그거 신문 한번 손에 잡으면 그냥 한 두세 시간 신문에 푹 빠져가지고 읽거든요. 예, 그 좋은 신문이 주는 지적 즐거움, 배우고 때때로 배우고 익히고 뭐 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하기 싫습지 뭐 불력위로와 뭐 이런 말처럼 배우고 익히고 하다 보면 되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즐거움을 그냥 시세만 보면서 이게 오르나 저게 오르나 막 그 움직임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신문을 통해서,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변화 속에서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이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위험 관리하고, 그게 투자다 보니까 어떻게든 신문 읽는 습관을 반드시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이제 신문 읽는 습관을 갖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거고요. 원래 그 공부를 가르치러 가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더 알차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문 읽으면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또 투자하고 연관시켜서 그 연결고리를 커넥팅 닷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연결해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구나. 네, 그걸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재밌다 보니까 웜의 신박 읽어드리면서도 매일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전에는 시간이 없을 때는 신문 못 봤거든요. 근데 웜의 신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저한테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작은 통통배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아실까요? 10만 금융인 기다려봅니다. 지난 겨울부터 5월까지 10%씩 줄여 가라 했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장이 너무 좋다 보니 설마 이렇게까지 빠지랴 하고 믿었던 게, 직접 투자는 올랐던 수익 다 반납 정도가 아니라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그나마 채슬리에 맡긴 랩은 아직까지도 손실은 아니라서 이달에도 목표 수익형으로 맡기려고 열심히 정리 중입니다. 안 되면 또 현금 준비된 것과 주식으로 넘기더라도 직접 투자는 줄여가고 채슬리에 맡기려고요. 저도 빨리 정리해서 1인 계좌로 들어가고 싶네요. 이번에 그죠? 뭐 4월, 5월 달에 이 반도체만 올랐지 중소형주들 코스닥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계좌가 수익 다 반납한 정도가 아니라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말씀이 실제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입니다. 헬렌 킴님.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UC 버클리가 있는 그쪽으로 넘어갈 때 그 다리 이름도 베이브리지,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이고, 그 베이 에어리어를 건너가는 다리 베이브리지가 기억이 납니다. 키움증권 주가 월봉 차트상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주가 움직임은 코스피 지수 방향의 선행성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키움증권 주가 움직임 때문에 향후 코스피 지수 전망이 조금은 우려되는 일인입니다 하셨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작년에도 키움증권이 7월부터 먼저 빠지거든요. 7월, 8월 빠지다가 9월 달에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키움증권도 장대 양봉이 나면서 뒤늦게 막 쫓아가죠.
이번에도 보면 이 소형주랑 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키움증권이나 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거의 뭐 3개월째 음봉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키움증권을 저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시장이 제가 그리는 그림 A, B, C로 이번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강하게 치고 연말에 치고 올라갈 때 그때 키움증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건데 어쨌든 지금 키움증권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직까지도 풀 베팅 하지 말고 2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은 약간 현금을 들고 가라. 현금을 일부 그죠? 한 30% 전후로 들고 가면서 약간은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사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멤피스 사시는 분도 채슬리를 듣고 계시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음반 사들고 콘서트 다니느라 머니를 많이 썼을까 주식으로 날린 돈이 많을까 언젠가부터 벌고도 있습니다만 저도 삼천포 좋아합니다. 멤피스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삼천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품이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인생을 아는 분. 일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어제는 랩 가입하고 왔습니다. 제가 굴리고 있는 계좌를 조금만 더 불려서 빨리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머니 블랙홀이란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의 반도체 주도주가 쉰다면 내 차례가 오겠지 하고 인내하듯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주도주에서 확산은 커녕 쏠림이 가속화되다가 그냥 붕괴한다는 무서운 말을 들으니 전문가와 펀드 매니저들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라고 끝까지 내 포지션을 고집하는가 하고요. 그러나 원칙과 생선 대가리 비유를 해주시는 전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저의 원칙은 아무리 당연하고 좋은 상황이라도 급등하고 있을 때는 따라잡지 않는다입니다. 확산 없이 무너진 때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쪽에서 물리겠습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오는 조정에도 제발 좀 빠져라 내가 좀 사게 라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역발상 매매의 DNA를 심어주셔서 올해도 해외여행 때 플렉스 잘하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기쁨이 투자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계로 할아버지께서 장어덮밥을 사드시면서 기쁨과 낙을 누리신다는 것처럼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투자를 공부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 과장님 멘트처럼 팔아봐 사줄게 라는 기세를 배워야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빈자리가 클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불안한 시장에 이때 1인 계좌에 돈을 증가시켰는데 오직 채밀턴만의 자신감 같네요. 오늘 채슬리 미국 주식 랩 가입했습니다. 최일호 부사장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믿고 맡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미국 주식 랩 은행은 어디인가요 하셨는데 DB증권하고 신한증권 이렇게 아마 두 군데서 지금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목표 도달형은 지난 신한에서 했던 거 목표 도달해서 끝냈고요. 이번에 모집한 게 또 있었고 또 아마 그 장기 성과형도 있을 겁니다. 전무님 책을 읽고 저의 다짐을 편지로 보내드렸더니 용기가 생기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개별 주식 대신에 미국 주식 장기 투자로 전향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다른 채널 시청은 최대한 줄이고 채슬리 채널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시장을 보는 눈을 계속 공유해 주세요. 금융 문맹 탈출의 길잡이 어둠 속의 등대와 같은 채널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이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방송을 들어왔는데 유머 감각이 좋으신지는 채밀턴이 대곳에 알았습니다.
네, 모닝 브리프에서도 웃음 주시고 오메 신박에서 비유도 찰떡이시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어디서 강연을 하면 꼭 시작할 때 유머나 개그 하나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강의뿐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그죠. 삶 자체에 적절한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밝게 하고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이 액자가 저기 걸려 있는데 이런 위트나 이런 걸 그래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삶이 너무 각박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뭐 등대 같은 그런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채슬리 TV에서 이런저런 거 하면서 저 역시도 다른 방송 나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내용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하지만 쉽고 재밌게. 쉽고 재밌지 않으면 그 아무리 유익한 내용도 끝까지 듣고 소화할 수 있는 분이 한 5% 되려나요, 그죠?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가 캐나다 석유 계약한 도시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튼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캐나다 주식 둘 다 하고 있는데 투자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는 자원이 많아서 원자재 주식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뻥 터지겠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 열심히 하고 투자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일 사실 현명한 분들은 저희 회사의 이름이나 랩 해놓고 저희 거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좀 따라하면서 공부도 되시고, 저희가 줄이면 여기서 왜 파나, 아니면 저희가 안 줄이고 계속 들고 있고 또는 사는 걸 보고 버텼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조정 전에 5월 말부터 현금 비중을 늘리실 거라 하셨는데 제가 가입한 랩에서는 현금 비중 조절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셨는데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권사에 자문을 하고 증권사에서 매매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증권사 랩 운영 부서에서 또 생각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협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증권사도 있고요. 그리고 랩은 레이싱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운용사하고 비교하면서 빨리 현금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풀 베팅하고 있는 회사보다 최근 5월 말에 같은 경우에는 풀 베팅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수익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때는 또 팔지 말라는 그런 좀 컴플레인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권사 랩 운영 부서랑 협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임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템파에 살고 계시군요. 미국으로 이민 온 지 40년이 조금 넘으셨고요.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채슬리 웜의 신박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 도착할 즈음이며 웜의 신박이 끝나고 퇴근 후에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 길에는 모닝 브리프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는 현재 은퇴까지 약 10년 정도를 남겨두고 있으며 401k와 로스 IRA에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채슬리의 자산을 이름해서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다른 나라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제 동포분들이 저희 회사에도 일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 분이 저희 회사에 미국 주식을 해달라고 그거는 안 되고요. 한국 주식을 운용해 달라고 하는 일임은 가능합니다. 그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 분이 한국에다가 저희한테 미국 주식을 해달라고 일임하시면 그게 세금이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 8월에 제 반려 주식을 맡기고 죄송했는데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남편도 주식 정리하고 채슬리에 일임 맡기라고 했는데 이번에 일임하러 오늘 채슬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행미님 일임하셔서 오신 분들이 어찌나 많든지 조차장 준혁 주임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30분이 오셨잖아요. 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럴 때 과열일 때 아주 과열일 때 아주 저희 회사에 많이 오십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를 찾아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회사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쭉 설명드립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공격과 수비를 다 함께하는 저희 회사 오셔서 다행이라는 거죠. 노후자금을 채슬리에 맡기고 오히려 주식과 멀어졌습니다. 그냥 믿는 마음이 커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큰 마음의 변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제일 좋은 게 주식 왔다 갔다 하는 거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다 떠넘기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저희가 혼자서 그냥 주식 하시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을 낼 거니까요. 수익도 내줄 거고 스트레스는 또 저희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가끔씩 확인하시고 돈 필요할 때 이번에 한 3천만 원 돈 필요한데 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분 해지 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의 원칙이 고객이 돈을 찾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수익이 안 났는데 뭐 연간 운용 보수 이런 거 저희는 절대 떼지 않는다. 무조건 고객의 수익을 내주고 거기에 성과 보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22년 정도 매달 41만 원씩 붙고 있던 종신보험 오늘 해지하고 일임 계좌에 더 넣었습니다. 저 잘한 거 맞죠? 네, 무조건 잘하신 게 솔직히 1년에서 2년 그거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잘하신 거죠. 저도 지금 친구 부탁으로 2005년도에 들었던 보험이 있거든요. 그 만기도 다 됐는데 마지막 현금이 뭔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지르려고 냅두고 있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을 위해 채슬리를 믿고 목표 전환형 랩 상품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목표 달성 그날을 위해 파이팅.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랩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그 공부 차원에서는 보셔도 되는데 이거 수익이 아니면 손해가 막 이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거 보신다고 해도 저희 운용하는 데에는 운용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분석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앱 삭제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전화 연락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목표 달성됐습니다 라고 아마 증권사 직원들이 문자 보낼 겁니다. 별주부전은 어떻게 듣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토요일 오후 5시에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조 실탄 장전 폭락장소 나홀로 질주한 이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은요. 한화그룹이 노르웨이에 수출한 천무
사진입니다. 전날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하면서 7,700선으로 밀려난 가운데 방산주는 강세를 나타내는데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재개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보다 하반기 실적과 수출 확대 여부를 더 중요한 주가 변수로 꼽았는데 LIG 넥스원이죠. 전거래일 대비해서 8.97%나 상승했고 한국항공우주도 7.75%,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48%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4.52% 급락하면서 7,730에 거래를 마쳤는데 미국 기술주의 약세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방산주는 오히려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휴전 국면이 이어지던 양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군사적 충돌을 빚었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방산주 흐름을 설명하는 더 중요한 변수로 실적과 수주를 지목하고 있는데 최근 2달 동안 국내 방산주는 코스피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나 주요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가 하반기부터 해외 수출 물량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분기에 5조 7,510억 매출에 영업이익 6,400억 정도 기록했고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루마니아 K9 생산시설 착공과 노르웨이 천무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1월 성사된 약 1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천무 수출 계약 등이 반영되면서 수주 잔고는 약 39조 7천억, 거의 40조가 됐네요. LIG 넥스원은 방공 체계와 유도 무기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1조 1,600억에 영업이익은 1,700억 기록했고요. 각각 전년 대비해서 28%, 56%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25조 3천억 정도로 지난해 매출의 약 6배 수준에 달하고요. 최근에는 천공2를 비롯한 방공체계 수출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 역시 수주 잔고가 26조 5,500억에 달하고요. 올해 1분기 매출은 1조 900억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3이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71억 원으로 43.4% 늘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체계 개발 사업과 완제기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운샘 하나증권연구원은 최근 2개월간 방산주가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실적 성장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100조 원에 육박하는 방산 수주 잔고 기반으로 성장 가시성이 높고 방산업종의 중장기 주가 우상향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 기여도가 작았던 폴란드향 K9과 천무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38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고려하면 2028년도까지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LIG 넥스원, 이거 이름을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좀 이름을 지으실 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좋게는 한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네이버, 아마존 이런 것처럼 보통 세 글자 체슬리 근데 하여튼 좀 너무 깁니다. LIG 디펜스라고 그냥 앞으로 줄여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LIG 디펜스는 글로벌 방공 미사일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천공2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광 LS증권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KF-21이 상반기 체계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되면서 관련 매출이 1조 1천억 원으로 135% 늘어날 것이라고 했고요. FA50 수출도 1조 4천억 원으로 50%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잘 읽어봤다 싶은 게 이 수주 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주 잔고는 나중에 갑자기 막 취소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없는 확실한 수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 증가나 최근에 매출 증가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더 높잖아요. 이 실적을 보면. 이런 주식은 뭐 빠지면 사면 되는 주식이죠. 어차피 우상향 트렌드인데. 세계 돈줄을 삼키는 AI 제국, IPO 증자, 사모대출 영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IPO는 물론 사모대출 시장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 센터 등에 투자해서 AI 산업의 주도권을 지려는 시도이죠. 올해 들어서 빅테크가 조달했거나 모집을 예고한 자금은 6,440억 달러, 약 1,000조 정도에 이릅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 5곳의 회사채 발행액이 이미 1,59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한 250조 된다, 그죠? 지난해 전체 발행액 1,080억 달러를 5개월 만에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10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와 엔스로피, 오픈AI 등은 올해 IPO를 통해서 2천억 달러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오픈AI와 엔스로피가 벤처캐피탈에서 각각 1,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알파벳은 최근 8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상증자도 발표했고 메타도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사모대출 시장 경색 속에서도 35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사모대출 계약을 체결해서 시장을 놀라게 했고요. 이면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전력망 선점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경쟁이 있는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현금만으로는 고가 AI 반도체 칩 수만 개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들이 외부에서 수혈한 자금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등에 투자될 예정인 만큼 관련 국내 기업의 실적 호조 지속이 기대됩니다. 월가에서는 글로벌 자금 쏠림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는 최근 시장과 경제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위험한 하나의 신흥사 산업 AI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버블의 모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가 그 밑에 후속 기사가 나오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앞에는 겹치는 자료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면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전력망 선점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경쟁이 있는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현금만으로는 고가 AI 반도체 칩 수만 개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빅테크들이 외부에서 수혈한 자금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등에 투자될 예정인 만큼 관련 국내 기업의 실적 호조 지속이 기대된다. 월가 일각에서는 글로벌 자금 쏠림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테크의 공격적인 자금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요. 올해 자금 조달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500조. 회사채 유상증자, 사모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모집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고 이런 가운데 오라클은 기업 체력 대비해서 과도한 부채를 지며 회사채가 투기 등급으로 거래되는 등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모건 스탠리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5년에서 28년 4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만 3조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년 동안 4,500조.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인데 그죠? 4,500조면 7749.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7배.
이 중 이미 집행된 금액은 6천억 달러를 밑돌고요. 산술적으로 올해부터 매년 한 8천억 달러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천억 달러 뭐 1,500조입니다. AI 경쟁 관련해서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도 빅테크의 자금 수요를 키우는 요인인데, 해당 자금까지 합하면 빅테크의 올해 AI 관련 투자 규모는 1조 달러를 가볍게 넘길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모집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규모에 더해서 스페이스X 등의 상장을 통해서 총 6,440억 달러의 자금 수혈이 확정된 가운데 4천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 추가로 빅테크로 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월가와 기술기업은 금융공학 기법을 총동원 하고 있는데, 자, 알파벳은 AI 인프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850억 달러의 이례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죠. 알파벳은 올해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캐나다 달러, 엔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파운드화 채권까지 발행했답니다. 특히 100년 만기 파운드화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아마존 역시 올해 미국, 유럽, 스위스 시장에 이어서 캐나다 달러 채권 발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회사채 발행이 한계에 달한 오라클은 전환사채 시장에 손을 뻗어서 50억 달러를 수혈을 했고요. 12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에는 9일까지 지금 2,500억 달러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50억 달러로 예정된 공모 규모의 약 3.5배 수준이고요. 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조금 허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IPO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라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희끼리도 회의를 좀 했는데, 원하는 물량을 받으려면 최소 3배 이상 질러야 경쟁률에 따라서 원하는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을 받고 싶으면 3억을, 10억을 받고 싶으면 30억을, 네, 그런 식으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그만큼 몰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돈을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적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 확정된 수량이 정해지면 그때 청약 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사이에서는 서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순환금융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구글이 지난해 엔스로픽에다가 이 TPU를 장기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올해 4월에는 100억 달러를 엔스로픽에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픈 AI 등과 비슷한 구조의 계약을 맺고 있고요. 관련 기업이 서로 투자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등 금융 조달을 지원하는 관계가 반복되면서 산업 전반의 상호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특정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빅테크와 AI 기업 간의 투자 및 파트너십 구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일부 거래가 기업 간의 상호 부양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빅테크의 과도한 자본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의 자본 지출은 올해 말 영업 현금 흐름의 약 100% 수준에 이를 전망이고요.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설비 투자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2023년 40%에서 2배 이상으로 뛴 수치입니다. BOA는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가장 약한 고리는 오라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작년 9월에도 9월 이후 43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 자금으로 오픈 AI 등에 임대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벌써 채권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회사채가
투기 등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금융위기 2008년에 올 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모기지 상품을 갖고 그걸로 막 이래저래 파생 상품을 만들었었잖아요.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등급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아무래도 프라임 등급보다는 높고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큰 AIG라든지 이런 회사한테다가 야 너네가 이거 직업 보증해주면 거기에 짭짤하게 수수료 받고 실제로는 디폴트만 안 나면 되니까 디폴트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워런트를 작성해주고 그게 여행자 보험 파는 격이죠. 여행자 보험 팔아도 사고 안 나잖아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큰 사고, 대형 사고 같은 게 터지게 되면 그 워런트를 남발했던 회사가 다 큰 손실을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빅테크 AI 생태계에서도 내가 니네 회사 지분 투자해 줄게. 근데 그 돈으로 우리 회사 칩 사줘. 네, 그러면서 서로 돌고 돌면서 마치 매출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 그 투자로 들어간 자금들이 다 회수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실화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오라클이 과연 이 내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확 올랐다가 확 다 빠졌잖아요. 다시 다 빠졌는데 워낙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좋은 회사들끼리 서로 순환 출자하고 뭐 이런 서큘러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 이런 데서 뭐 사고가 터질까 그런 생각은.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에 밀려 추락한 패배자 젠선왕도 1조 베팅 대반전. 이게 뭐죠?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였지만 스마트폰 전환에 실패해서 추락한 노키아가 부활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면서 침몰을 예고한 지 지금 13년 만이고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피지컬 AI의 신경망인 6세대 통신과 AI 무선 접속망 AI 랜 장비 회사로 전환한 전략이 오히려 주요했고요. 자, 뉴욕 증시에서 노키아 주가가 13.8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 3일 장중 17.45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쓴 뒤에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 부활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AI 인프라 경쟁은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이 GPU를 확보하느냐에 집중됐지만 하지만 AI가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현실 세계의 기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확산하자 초저지연과 고신뢰 통신망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요. AI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오려면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현장 기기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노키아가 보유한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기술은 이 같은 꿈을 가능하게 해주고 특히 6G는 기존 통신망과 달리 처음부터 AI를 내장한 형태로 설계가 되고요. 기지국이 AI 추론과 산업용 서비스까지 처리하는 데는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의미고 엔비디아가 지난해 11월에 노키아에다가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 2.9%를 취득한 배경입니다. 핀란드 에스포의 노키아 본사에서 만나 마크 애킨스 노키아 무선 부문 총괄은 과거 통신망의 주요 트래픽이 음성 비디오 데이터였다면 앞으로는 거대한 규모의 AI 데이터가 새로운 트래픽이 될 것이라면서 통신과 AI의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노키아 주가가 여기 살짝 보이는데 26년 1월만 하더라도 5달러였는데 이게 16.85까지 올랐다가 지금 13.85. 아니 작년에 진짜
여기 노키아에 지난 11월에 10억 달러를 투자한 엔비디아. 이 뉴스를 들었었는데 왜 이거 투자를 안 했나 모르겠네요. 엔비디아는 노키아의 통신 장비가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로 바뀌는 기지국들은 엔비디아 주력 제품인 GPU의 새 수요처가 됩니다. 노키아도 5세대 통신에 이어서 6세대 통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손짓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고요. 자, 1865년 핀란드에서 제지 회사로 출발한 노키아는 이후 고무장화, 케이블, 전자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고요. 1990년에서 2000년대에는 휴대폰으로 세계를 장악했고, 하지만 애플이 몰고 온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가 머뭇거렸는데 결국 애플과 삼성의 판이 돼버리자 노키아는 2013년 휴대폰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자, 노키아는 제지회사에서 전자회사로 전환한 것처럼 통신장비 네트워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어 나갔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통신장비 매출은 무려 79%이고요. 2007년 휴대폰 매출 비중 대비해서 7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AI 인프라 경쟁은 2007년 휴대폰 매출 비중을 넘어섰는데 70%란 말이네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AI 인프라 경쟁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GPU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하지만 앞으로의 AI 검색보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같은 현실 세계의 기계를 움직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는 얘기인데, 이미 24년 엔비디아는 노키아,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와 함께 이 무선 접속망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었다고 합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초저지연 고신뢰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가 되고, 공장 로봇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데이터를 거리가 먼 데이터 센터로 보낸 뒤 답을 기다려서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망은 끊기지 않아야 하고 응답 속도는 즉각적이어야 한다. GPU가 AI 두뇌라면 6G는 AI의 신경망에 해당한다. 6G와 함께 주목받는 AI는 통신망과 AI 연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고요. 지금의 기지국이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개소라며, ALAN 시대의 기지국은 AI 추론, 영상 분석, 산업용 AI 서비스까지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로 바뀌게 되고, 통신 트래픽이 적은 시간에는 같은 장비가 AI 연산을 돌려서 자원을 나눠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통신사로서는 한 번의 투자로 통신과 AI를 함께 잡을 수가 있고, 브라이언 조 노키아 프로젝트 총괄은 통신 장비와 AI 투자를 따로 나눠서 하면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노키아가 하려는 것은 통신과 AI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은 지금 중국 내수시장 비중이 큰 화웨이를 제외하며 사실상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의 양강구도이군요. 이 양강구도에서 2위인 노키아는 통신사업자용 기지국 장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을 연결하는 광통신, 산업용 사설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데이터 센터와 공장 항만 차량 로봇을 안정적으로 잇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삼전 닉스 고맙다. 인천공항도 반도체 특수에 웃는 이유 되어 있는데, 반도체 운송 실적이 2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화물 수출입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고가 반도체 수출 호황이 화물기 운항 횟수와 전체 물동량 증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인천공항의 반도체 운송 실적은 1,40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0조가 넘는다, 그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671억 달러에 비해서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운송 실적 2위에 오른 컴퓨터 제품의 159억 달러와 비교하면 8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품목 1위고요. 반도체 수출과 관련한 장비 분야 실적도 지난해 95억 달러에서 올해 129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최근 D램과 HBM 등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반도체는 운송 실적 1위지만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죠. 적은 무게와 부피로도 막대한 수출액을 기록해서 항공 물류의 수익성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고부가 가치의 알짜 화물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 화물기에 실은 반도체 무게는 12,000톤 정도로 비누 화장품 33,573톤, 의류 18,000톤, 반도체 장비 18,000, 플라스틱 제품 17,590, 곡물류 15,000 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반도체 품목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항공의 화물 물동량과 화물기 운항 횟수도 늘어났는데 1월에서 4월 동안에 전체 항공의 화물 물동량은 123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 톤보다는 3.4% 증가했고요. 지난 2월 21만 톤이었던 물동량은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서 3월 이후 꾸준히 26만 톤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여객은 줄어든 반면에 화물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는 가격이 비싸서 전체 수출액에서 운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 또한 운송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유리해서 선박 대신 비행기로 주로 나릅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항공 화물을 실은 비행기 운항 횟수도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대한항공이 항공 화물 글로벌 넘버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비행기로 실어놔 그러다 보니까 항공 화물 1위는 항상 보면 대한항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AI 붐 최대 수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 빅테크의 작은 끌어모으기는 반도체부터 전력까지 AI 인프라 산업의 호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대상으로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들었는데,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티머시 아큐리 UBS 애널리스트는 전날 보고서에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규 팹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파운드리 업체도 신규 클린룸 확보에 나섰다고 했고요. 반도체 업체의 설비 투자가 본격화하자 관련 설비 산업이 본격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제조되는 이 클린룸 건설을 비롯해서 노광, 증착, 식각, 세정 등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괄하는데, 이 WFE 산업 매출이 28년에는 2,500억 달러, 한 380조 정도에 달하는 메가 사이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고, 그러면서 올해 WFE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는 27% 증가한 1,470억 달러, 약 22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내년 메모리 WFE 매출 전망치는 종전의 105달러보다는 약 160조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반도체 장비 사이클 호황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달에 이 전공정 장비 시장 전망치를 높였는데, 세계 시장 규모를 올해 한 227조, 내년에는 291조, 28년에는 327조 등으로 제시를 했고요. 특히 내년에는 낸드 플래시 전공정 장비 매출이 올해보다 52%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CT는 내년 전공정 장비 시장 규모가 1,900억 달러, 약 290조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는 대형 반도체 공장 테라팹 관련 투자가 현실화가 되면 27년에서 28년
예, 약 300억에서 700억 달러치의 추가 반도체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주도 내년 WFE 시장 규모를 CT와 비슷한 수준인 1900억 달러를 예상을 했고, 전자 마이크론 등의 HBM과 DRAM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에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슬기롭고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